반갑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를 풀이할 건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배운 내용은 굉장히 많고 깊게 배웠지만 기출문제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야 될 테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거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배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 고등과학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A점에서 계기일식과 월식 있죠? 일식이든 월식이든 간에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빛의 직진이죠. 빛의 직진입니다. 빛의 직진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잠깐만 언급시키면 그 그림에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을 때 잘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잠시 이쪽 부분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달이에요. 달. 그리고 여기가 지구죠. 이렇게. 요 지역이 A지역.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 본 그림자입니다. 본 그림자 영역에 있는 때는 계기일식이죠. 아예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A지역이 아니라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요 두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반그림자입니다. 반그림자 영역에 있으면은 부분일식입니다. 태양의 일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구름이 많이 낀 것 같이 좀 흐리지만 하늘이 보입니다. 완전 계기일식 때는 하늘이 시커멓게 보이겠죠. 1번 답 2번이고 A 부분이 본 그림자 계기일식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놔주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이건 지금 작용반작용을 묻는 문제예요. 작용반작용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특강도 했습니다. 작용반작용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그러면은 뭐라고요? 너도 나를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작용반작용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니까 지구가 추를 읽었죠. 지구가 추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반작용은 추가 누굴 당겨야 돼요? 추가 지구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구가 추를 당기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력. 그리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용 반작용은 말이 바뀐다. 주어 목적어가 바뀐다.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4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8N의 힘을, 자, 여기서 힘 나왔네요. 가속도 나오고. 그러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나겠습니다. 8N이라는 힘을 줬는데 질량은 모르겠어. 근데 가속도 얼마나 났다고요? 가속도가 2m/s 제곱이네요. 그럼 질량은 넘기면 되는 거죠. 2분의 8. 몇 킬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4kg. 그쵸?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4kg. 자, 그래서 3번 답 3번입니다. 4번. 허블 법칙이네요. 허블 법칙은 조금 쓰면 이렇게 되겠죠.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기울기죠. 거리 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허블 상수 이 기울기 값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예측하는 건 71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크게 이건데 여기까지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 그림은 수학에서 y는 ax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값이 클수록 이 값도 크겠죠. 거리가 멀수록 이 값이 크다. 그럼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빨라지겠네. 그래서 4번에서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른 은하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은하. D입니다. 4번 답 4번입니다. 5번 사람의 감각과 센서의 대응관계가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시각은 광센서 빛입니다. 맞아요. 미각은 이온 센서 됩니다. 이온 센서예요. 우리가 보통 뭐냐면 농도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있죠. 당도 측정하는 거. 이온 센서입니다. 청각은 소리 센서 맞네요. 후각 4번이 틀렸어요. 후각은 가스 센서입니다. 가스예요. 후각은 가스 센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5번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 압력 센서에 해당한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피부 감각은 압력 센서. 자, 6번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네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입니다. 자, 써놓을게요. 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가는 거예요. 식을 쓰면 굳이 이렇게 돼요. 9.8 질량 곱하기 높이.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9.8 곱하기 질량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게라고 배웠어요. 무게.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식을 굳이 쓰자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할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나오는데 위치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이에요. 높이만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입니다. 속력 제곱. 속력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그럼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A에서 떨어지죠. A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줄어들죠. 높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C가 지금 제일 바닥이네요. 이만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떨어졌죠. 공이 떨어지면서 속력은 증가하겠죠.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을 물었어요. 여기 답은 10번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 당연히 C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면 상호 전환됩니다. 떨어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 대신에 속력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예요. 그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으면 보존됩니다. 항상 그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6번 답 3번입니다. 7번 진동수 2만 헤르츠 나왔어요. 자, 우리 음파에서 진동수 2만 헤르츠 이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만 헤르츠 이상을 초음파라고 하죠.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진단기 이런 게 있죠. 자, 어쨌든 거기 문제를 보니까 태아의 건강 상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문제로는 얘가 딱 하나 나왔어요. 음파입니다. 7번 답 4번이고요. X선, 자외선, 적외선은 빛 전자기파입니다. 빛 전자기파의 특징을 잠시 얘기해드리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는 거.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8번 소독 나왔습니다. 우리 정수 효과 배우셨죠? 소독할 때 잔류 효과가 오래 남고 잔류 효과가 길고 집에까지 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되고 집에까지 올 때 상수독 안에 있는 세균까지 죽인다. 염소죠. 염소기체입니다. 염소기체가 물에 녹으면 뭘 만든다겠죠? 하이포화 염소산이죠. 하이포화 염소산을 만들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냐면 약간 발암물질이 된다겠죠. 발암물질. 끓이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얘는 소독의 잔류효과, 지속성이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하이포화 염소를 생성하고 수돗물 정수는 염소입니다. 그럼 수돗물 정수는 염소 소독 빼놓고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오존 소독과 자외선 소독이 있었습니다. 자외선. 오존이네요. 죄송합니다. O3죠. 오존과 자외선. O3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독 효과는 굉장히 큰데 잔류 효과가 없다 그랬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8번 답 1번입니다. 9번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서로 공유한다. 공유하면 공유결합이죠, 뭐. 그쵸? 9번 답, 3번 공유결합이고, 공유결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금속 원석끼리 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석.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H2O, 물을 들 수 있죠. 이산화탄소를 들 수 있죠. 거기서는 같은 놈이니까 하나씩 있네요. 수소를 들 수 있고, 질소,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입니다.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것들 죄다 비금속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그런데 잠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NaCl 얘가 염화 나트륨입니다. 얘가 금속이죠. 금속이 결합된 거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단지 여러분 공유결합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가지고 쌍을 이루네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그 그림에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 전자가 이렇게 딱 있죠. 그럼 이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쌍은 한 쌍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보시면요. 모형을 어디다 그래도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산화탄소를 보시면 이런 모형을 줍니다. 이런 모형을 줄 때 여기를 잠깐 보세요. 요런 모형이 나와요. 이런 모양. 요렇게 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할게요. 얘는 서로 주고받은 한 쌍, 전자 두 개가 한 쌍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고받은 쌍이 몇 쌍 있죠? 두 쌍 있죠. 두 쌍. 여기도 두 쌍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조시켜서 선으로 나타내요. 얘를 어떻게 나타내면 얘가 수소거든요.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하고 수소가 한 쌍만 가지고 있다. 단일결합이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보세요. 탄소하고 산소끼리가 여기 한 안에, 교집합 한 안에 몇 쌍이 있죠? 두 쌍이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시하는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과생들, 이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화학시험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단일결합, 이걸 이중결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공유결합 9번 답 3번입니다. 10번 다음에서 해당하는 물질 그랬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는 뭐와 뭐가 합성되냐면요. 질소하고 수소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질소 분자하고 수소 분자가 합쳐져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암모니아 기체. 이게 이걸 하버법이라고 했죠. 하버 보수법이에요. 하버 보수법 해가지고, 보수죠, 보수. 죄송합니다. 하버 보수법 해가지고, 독일 사람이죠? 고온의 촉매를 사용해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해냈어요.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질소 비료가 나왔죠. 질소 비료. 그래서 바로 뭐냐면, 농작물 생산량이 극대화됐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반응성이 낮아 과자봉지의 충전재로 이용되고 지구에서 대기 중에 78%다. 그럼 얘죠, 뭐 질소. 질소가 왜 반응성이 낮냐면요.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질소는 질소끼리 어떤 결합을 하냐면요. 질소끼리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질소와 질소끼리 바로 한 쌍, 두 쌍, 세 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해요. 그럼 아까 그 그림 두 개를 또 한번 가져올게요.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한다고 했죠. 그쵸? 수소는 단일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끊기가 어디가 쉬울까요? 여기가 쉽습니다. 삼중결합은 단 3번을 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과자봉지의 충전재로 사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질소 과자입니다. 얘가. 예, 어쨌든 답은 질소입니다. 10번 답 3번이고요. 11번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소 분자, 산소 분자를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를 알아두시고 물 분자식을 알아야죠. H2O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맞추면 돼요. 얘는 두 개인데 얘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안 돼요. H2O2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과산화수소예요. 물이 아니에요. 물은 이것만 써야 돼요. 그런데 들어간 게 산소가 두 개니까 앞에다 씁니다. 그럼 얘는 수소 원자는 4개죠? 여기다 2 쓰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 보겠습니다.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단백질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램당 4kg, 닭가슴살, 달걀, 흰자, 단백질이죠.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죠. 그 다음,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입니다. 또 하나, 지방은 그램당 9kcal로 가장 열량이 높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여기 쓸게요. 지방, 이렇게 되면, 셋이 어떻게 되면 CHO는 똑같이 갖고 있죠. 수소,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단백질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질소라든지 황. 이건 알아도 돼요. 질소가 들어간다는 거, 질소. 이게 단백질이다. 12번 답 2번입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반응 속도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식을 하나 좀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력 어떻게 구했죠?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은 반응 속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반응 속도는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반응해서 C 어떤 놈을 만들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되겠어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겠죠?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A 이쪽을 반응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응물.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성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성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성물. 반응물, 생성물입니다. 그럼 반응 속도는 시간이에요. 시간 동안 얘네들은 수소, 산소가 물을 만드니까 얘네들은 점점 감소하겠죠. 시간분의 반응물 감소량. 혹은 시간분의 생성물 증가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속력 배웠을 때 중학과정 생각하시면 잘 보십시오. 시간분의 거리 했을 때 얘가 속력이었죠. 속력입니다. 기울기가 속력이었어요. 기울기. 그러면은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걸 두 개, 얘를 1번, 2번으로 할게요. 둘 중에 어디가 빨라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간 1번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간 동안 많이 나온 거, 이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울기로 한번 보실까요? 13번의 그림.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성물의 부피입니다. 생성물의 부피죠, 생성물.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거고. 그쵸? 이만큼 동안 이만큼 나왔죠. 여기는요, 이만큼 동안 이만큼 나왔죠. 여기는요, 이만큼 동안 이만큼 나오네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같은 시간 동안. 여기가 속도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 0에서 5초 1번입니다. 14번 이중 나선 구조. 자, 유전 정보. 우리 그 기본 단위가 뭐였죠? 누클레오타이드입니다. 누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인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당. 잘 써드려야지. 인산. 그렇죠? 인산기. 그 다음에 오탄당, 당.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염기. 이게 누클레오타이드고, 이쪽에 또 염기가 있죠? 똑같이 우리가, 그 다음에 당. 그냥 인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이거 결합된다고 했죠? 얘네들이 수소결합, 2중이나 3중결합 합니다. 염기의 종류는 우리가 뭐라고요? ATCG가 있죠, CG.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게 있으면은 DNA. 그 다음에 아데닌, 티민 대신에 우라질이 아니라 우라실입니다.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으면 RNA.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어쨌든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온 DNA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중 나선이다. DNA 2번입니다. 자, 1번의 ATP는요.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축적된 화학 에너지입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얻은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우리 몸에 약 40%를 저장하죠. 그걸 쓰는 거예요. 조금씩 생활 에너지로. 그 다음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이죠. 세포막은 그냥 셀러스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14번 다 2번입니다. 15번 생식세포 분열 연속 2회 분열이죠. 연속 2회 분열로 감수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맨 처음 그림 보면요. 여기에 뭐 하나 놓고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는 좀 진하게 나왔죠. 진하게. 그럼 얘는 뭐냐면 염색체가 두 개예요. 2N 이퀄로 2죠. 여기 복제가 됐죠?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하게.
이건 복제됐다는 뜻이에요. 복제고. 근데 이거 처음에 분열하죠. 분열될 때 보세요. 분열될 때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 진한 거. 이 진한 거만 이쪽으로 와서 진한 거만. 이게 1분열입니다. 이게 감수 1분열이고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이게 정말 감수 분열이죠. 염색체가 절반 됐습니다. 염색체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얘네들은 나눠지겠죠. 죄송합니다. 아까 음식 먹은 게 지금 소화되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네요.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은 보세요. 얘네들은 복제된 놈이 나눠졌죠. 이게 2분열이죠. 2분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포가 딸 세포 4개를 만듭니다. 이게 감수 분열이에요. 또 하나, 감수 1분열 때 전기 때부터 감수 1분열 전기 때부터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 상동 염색체 얘네들이 사실 이 그림이 아니라 어떤 식의 그림으로 있는 거냐면은 직접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하고 얘 복제된 놈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복제된 놈을 선생님이 이렇게 요거로 빨간 거로 표시할게요. 얘 빨간 거 복제된 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결합된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가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이가 염색체. 이게 이래 나타나요. 이게 언제부터? 감수 1분열 전기 때부터.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A 과정은 감수 1분열 2번이고 이게 보세요. 서로 다른 놈끼리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형 분열이라고 그래요. 이형 분열 이런 말 잘 내면 안 됩니다. 요즘 잘. 이거 바꿨거든요. 이름을 다. 서로 그리고 얘가 같은 놈이 복제된 게 나눠졌죠. 이거를 동형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형분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리는데 사실 동형분열, 이형분열 이런 식으로 문제 여러분한테 안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수 1분열 2번이 정답이고 이쪽이 2분열이다 이거예요. 15번 답 2번입니다. 16번 드디어 뭐가 나왔나요? 염색체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쵸? 염색체 모양이 나왔네요. 자, 사람의 염색체 총 46개입니다. 46개 중에서 44개가 남자, 여자가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남성, 그 다음에 여성의 염색체를 얘기할 때 남자, 여자 둘 다 쌍이니까 2n으로 표시하고 44개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44개. 남자는 성염색체가 XY, 여자는 X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44개니까 이거 개죠, 이거는 개수. 44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2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를 한 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왜? 총 개수 남녀나 염색체 몇 개?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쌍은 23쌍을 갖고 있는 거죠. 23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성염색체 표시된 거 보세요. 성염색체가 둘이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둘이 똑같은 거. 얘 이렇게 갖고 있네요. 이건 여자입니다. 여성. 이거예요. 그럼 남성은 어떻게 표시될까요? 남성은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문제 나오면 성염색체가 여기가 이렇게 표시돼요. 간단히 말해서 뭔가 없어요. 서로 틀리게 표시되겠죠. 이게 Y 염색체입니다. 이건 여성. 이렇게 표시되면 남성이에요. 남성. 근데 얘는 여성이네요. 성염색체는 수는 하나, 두 개 맞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Y 염색체. 얘가 Y예요. 틀렸죠. 상염색체는 44개 맞습니다. 그래서 16번 답 3번입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은 눈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 D 중 색을 감지하는 원뿔세포가 분포하는 것 같네요. 색을 감지하는 원뿔세포. A가 어디냐면요. 이 그림을 좀 그리면 대충만 그리겠습니다. 대충만 그리면서 여러분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이 좀 추상적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 부분이 홍채입니다. 홍채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요 앞부분이 각막입니다. 각막. 그 다음에 요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모양이 옛날 교과서는 모양체고요. 모양체. 옛날 교과서를 배우신 분들, 지금은 이 말이 선모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선모체를 써요. 선모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부분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지금은 선모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흰자위죠. 흰자위를 우리는 뭐냐면은 흰자위 주변을 갖다가 바로 공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막.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각신경이 있는 겁니다. 시각신경. 다 그려드릴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뭔가가 있어요. 요게 맥락막입니다. 맥락막. 그 다음에 요 부분, 드디어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망막입니다. 망막.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채워져 있는 투명한 액체 물질가 있습니다. 이게 유리체입니다. 유리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망막에 두 가지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망막은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감지한다는 거죠.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은 바로 막대세포하고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교과 내용에서. 원추세포는 색을 컬러죠. RGB, 레드, 그린, 블루. 빨강, 녹색, 청색이죠. 막대세포는 명암을 감지합니다. 명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색을 감지하는 원뿔세포 여기죠. 망막입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8번 기초대사량 나왔네요. 자, 일일대사량은 뭐라고 했죠? 일일대사량. 하루 동안 우리가 움직일 때 필요한 거죠. 얘는 뭐와 뭐를 동한다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보죠. 활동대사량. 이걸 더한 것이 일일 대사량입니다. 남자는 평균 약 한 2,400kg 정도 되죠. 이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을 때 생명유지에 필요한 겁니다. 생명유지. 이거는 어떻다 그랬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무게에 따라 다르고요. 성장,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초대사량이 큽니다. 자, 그 문제를 보면 일일 대사량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이 니은 틀렸죠. 성별과 나이에 따라 틀려집니다. 디귿,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답, 기억, 디귿 3번입니다. 19번 광물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광물 할 때 뭐라고 했죠? 무슨 화성 광물에 뭐가 있고 퇴적 광물에 뭐가 있고 광상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변성 광상에 있는 광물이 뭐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화성 광상은 마그마가 식은 거고, 그렇죠? 화성. 그 다음에 퇴적은 황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화성. 오늘 조금 실수를 많이 합니다. 화성 광상은 마그마가 식은 거. 퇴적 광상은 뭐라고요? 퇴적 광상은 퇴적물이 단단히 굳어진 거. 변성 광상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된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속 광물이 아닌 거죠. 석회석이죠. 암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 구리, 알루미늄이 금속이죠. 19번 답 3번입니다.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형을 물었습니다. 멘틀 나왔으니까 멘틀들을 다시 한번 그림을 언급해 드릴게요. 옛날에 수업하면서 잠시 그렸던 게 있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멘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부, 하강부 이렇게 있죠. 하강부 이런 식으로. 상승부에서는 뭐가 발달하냐면 해령이 발달합니다. 해령이 발달해 가지고 땅의 해저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하강부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륙들, 서로 다른 층이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해구가 발달합니다. 혹은 산맥이 발달하는 거예요. 해구나 산맥. 자, 멘틀 대류 상승부에 해당하는 건 해령이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해구는 얘입니다. 하강부예요. 거기에 변환단층 호산열도라는데 이 부분은 모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편되고 나서는 변환단층과 호산열도는 안 배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보면요. 7차 과정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차 과정을 여러분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제가 변환단층과 호상열도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환단층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상승부에 뭐가 발달한다고 했죠? 해령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해령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령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큰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얘가 툭 잘렸어요. 툭 잘려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냐?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이게 변환단층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러죠. 이 부분이 이렇게 확장되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가 마그마 상승부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던 게 일로 온 것 뿐이죠. 이렇게 해저가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부딪히는 겁니다. 어긋나게 부딪히니까 여기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 땅은, 이 면적은, 얘가 앞으로 가든 이 면적은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보존형이에요. 이게 변환단층입니다. 변환단층에 얘가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면 호상열도가 보이죠? 호상열도는 일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구 쪽에 발달하는 섬나라입니다. 해구 쪽. 해구 쪽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를 좀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죄송해요. 제주도, 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이렇게 있어요. 일본. 그럼 우리하고 일본인데 이쪽에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 여기가 동해죠. 이 그림을 갖다가 이 아래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동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해. 동해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동해. 잘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쵸? 우리나라. 그럼 여기가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해구, 땅, 일본 해구에 다 보세요. 땅이 이렇게 땅이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해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여기 바다예요. 부딪히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 이 그림을 딱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부딪히고 땅이 어떻게 돼? 지진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점점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섬이 나타났어요. 일본처럼. 일본이 섬나라인데, 이런 해구 쪽에 지진과 화산 때문에 나타난 섬입니다. 이런 섬으로 나타난 섬나라, 섬을 갖다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답은 2번 해령입니다. 21번 엽록체 문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꼭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광합성 나왔죠?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빛에너지 적혔네요. 빛에너지 밑에다가 가급적 여러분은 여기 엽록체 써놓으면 좋겠네요. 엽록체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로 뭐 한다고? 광합성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죠? 포도당과 산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2번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포도당 분해는요, 호흡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저번에 촬영한 마지막 단원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합성하고 호흡은 어떻다고 했어요?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관대라고 해도 반대. 광합성, 제대로 적을까요? 호흡, 이거예요. 그럼 광합성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잘 보세요.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냥 개수 안 맞히겠습니다. 개수 뭐, 한글로 나왔으니까 거기도요. 그냥 이산화탄소.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쵸? 뭘 만든다고요?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냈죠. 산소. 호흡은 반대입니다. 포도당, 다른 양분도 돼요. 영양소도. 포도당과 산소로 성흡해가지고, 소화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뭘 만들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과 열을 냅니다. 빛과 열. 이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 과정입니다. 광합성의 반대가 호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당을 없애는 거는 호흡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2번 틀렸고, 광합성 아니죠.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포도당으로 전환된 거 맞죠? 이산화탄소를 소모해가지고 산소를 발생한다. 맞네요. 21번 답 2번입니다. 22번. 이게 말머리 성운이죠. 암흑성운입니다. 성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방출성운, 스스로 빛을 내는 거. 반사성운, 반사하는 거. 암흑성운. 암흑성운이 성간물질이 무진장 많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빛이 통과 못하기 때문에 시커멓게 보이죠. 여기서 별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자, 암흑성운 A의 부분처럼 차갑고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어 뒤쪽에 오는 빛을 차단. 말머리성운, 독수리성운, 암흑성운입니다. 반사성운은 빛을 그 옆에 있는 별빛을 갖다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출성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빛을 내죠. 주변이나 안쪽에 있는 빛으로부터 고온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스스로 빛을, 주변이나 안쪽에 있는 별로부터죠. 별로부터 고온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방출성운입니다. 예, 22번 답 3번입니다. 23번. 표는 태양계 행성 AD의 상대적 질량과 반지름인데, 자, 태양계 행성은 뭐뭐로 나눠지죠? 지구형하고, 잘 보세요. 지구형과 목성형이 나눠집니다. 목성형. 그럼 지구형과 목성형, 지구형은 뭐가 있었다 그랬죠? 수금지화. 그렇죠? 수금지화. 얘는 뭐예요? 목토천해. 목토천해. 그쵸? 천해. 천왕성, 해왕성. 얘는 암석질. 그쵸? 암석으로 이루어졌고, 얘는 기체죠. 기체입니다. 이쪽의 질량이 대체적으로 큽니다.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구형 행성의 큰 값은 세 가지 뿐이 없습니다. 지구형 행성의 큰 값, 뭐가 있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전축이 길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밀도 크다. 그 다음에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만, 수성은 대기가 없죠. 근데 얘네들은 대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로 했다? 무거운 기체로. 대기가, 다시 써야지. 대기가, 이렇게 쓰면서 모기가로 보이네요. 제가 참, 다시 쓰겠습니다. 자, 대기가 무거운 기체로 있다. 이게 지구형 행성의 큽니다. 지구형 행성의 큰 값은 달랑 3개예요. 나머지는 죄다 목성형의 큽니다. 바로 뭐라고요? 목성형의 그 위성수 많죠? 그 다음에 또 질량 큽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체, 대기가 가벼운 거로 되어 있죠? 납작, 편평도 납작하죠? 이런 것들은 목성형이 다 큽니다. 큰 값 요것만 지구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질량 반지름 적은 A, B, C는 지구형. D는요? 목성형이죠. 왜? 지구를 일로 잡았으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A가 행성의 질량이 제일 작고 반지름도 적죠. 그럼 A가 이 그림상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지구하고 얼추 비슷하죠? 금성입니다. 그럼 C가 화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D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지구형은 아니고 목성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4번. 내행성이면서, 내행성은요, 여기까지예요. 지구 안쪽에 있는 수금. 수금 중에도 대기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고 있고, 온실 효과가 크고, 표면 온도가 거진 500도에 해당하는 것은 금성이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두꺼운 이산화탄소, 초저녁의 서쪽 하늘, 샛별을 다른 말로 계명성이라고 하죠. 계명성. 그 다음에 새벽 동쪽 하늘, 이렇게 돼요. 초저녁 서쪽 하늘, 새벽 동쪽, 죄송합니다. 새벽 동쪽 하늘에 뜨는 게 샛별이고 계명성입니다. 그럼 혹시 초저녁 서쪽,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겁니다. 초저녁 서쪽 하늘에 뜨는 금성 이름 알고 계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누군가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초저녁 서쪽에 뜨는 금성을 옛날 사례는 뭐라고 얘기하면 개밥바라기라고 했어요. 개밥바라기.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이건 딴 얘기입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옛날 시대, 조선시대, 이런 고려시대만 해도 어땠냐면요.
해가 지면은 깜깜했습니다. 왜냐면 전구 같은 게 발달이 안 됐죠. 그리고 초 같은 것도 좀 귀했어요. 집안이 좀, 호롱불 같은 것도 집안이 좀 부유해야 그랬죠. 그럼 해가 떨어지면 잡니다. 그 전에 뭐 합니까? 개한테 밥을 줘요. 그러면 개는 해가 지기 전에 뭐만 보고 있죠? 개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금성이 뜹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개밥바라기 이렇게 붙였어요. 어쨌든 여담입니다. 어쨌든 이 답은 24번 1번 금성입니다. 25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연주시차입니다. 자, 연주시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주시차는요 6개월 간격이죠.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6개월 동안 돌죠. 6개월 절반 가는 거니까 6개월 돌 때 다시 한번 보세요.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라는 별은 이런 각도를 갖고 있죠. B라는 별은 얼마나 이런 각도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A, B가 작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거리는 거리는 각도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도. 근데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차죠. 시차. 근데 여기서 쓰는 각도는 뭘 쓰냐면은 연주시차를 씁니다. 연주시차. 그럼 연주시차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은 연주시차는 2분의 시차. 얘를 갖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2분의 세타. 시차의 절반을 우리가 뭘 쓴다? 연주시차로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거리가 연주시차분의 1이 했죠. 연주시차 1초분의 1 날 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절반 각도가 1초일 때. 절반 각도가. 이때를 갖다가 1파섹 해가지고 3.26광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추후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하나 할게요. 계산 문제. 연주시차가 0.1초일 때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했죠. 거리는 0.1분의 1. 이게 얼마야? 1분의 10.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10파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파섹이 얼마라고요? 3.26광년이니까 10배니까 32.6광년. 이렇게 여러분이 좀 풀어주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연주시차. 누구 때문에? 지구의 공전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계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이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각도가 작을수록 어떻다고요? 멀리 있죠. 그럼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먼 별이라는 보기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5년도 제1회 문제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2회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에 비해서는 문제 자체가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만 나왔죠.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우주 파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부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라는 정도. 그 다음에 6단원에서는 뭐 광합성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복습하시면 더 지금 물론 합격은 충분하고요.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회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